유리식 계산에 관련된 건 내가 니네한테 쭉 좀 이야기를 좀 했었고, 여기는 좀 잘 좀 풀면은 되고, 이게 가비의 리라는 성질 니네 그 강의에서 좀 봤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는 너희가 좀 외우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나갈 거는 뒤로 좀 넘겨봐봐. 80쪽을 피셔서, 자 이제 수학화가 얼마 안 남았어 얘들아. 유리함수 배우고, 무리함수도 무리함수 배우기 전에 무리식 계산이 얘들아 다소 소소하게 좀 있어. 유리식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긴 할 텐데. 그래서 유리함수랑 크게 테마가 한 무리함수 정도 나왔는데, 무리식 계산이 얘들아 소소하게 하나 뭐 들어간다. 뭐 그 정도 너희가 봐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무거운 주제야 얘들아. 유리함수에 대해서 너희한테 이야기를 할 건데, 항상 이 함수라는 게 처음 배울 때는 굉장히 좀 낯설기도 하고, 이 그래프를 그리거나 혹은 그려진 그래프가 이건 이걸 그린 거구나 라고 식을 찾는 과정이 좀 부담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딱 얘들아 1학년 요거 순열 조합까지 다 나갔으니까 너희가 유리무리까지 깔끔하게 해가지고 좀 잘 끝내볼 수 있도록 하자. 여기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유리함수 진도를 좀 나가볼 수 있도록 할 건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너희한테 함수를 도입하는 과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고1 때까지는 너희한테 어떻게 도입을 하냐면은, 니네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걸 배워. 뭐 정비례라고 배우기도 하는데, 이건 1차 함수의 기본형 이렇게 좀 불러. 기본형.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이거 처음에 어떻게 공부하니? 0 넣고 1 넣고 2 넣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넣고 막 그리지. 그리다 보니까 이게 항상 원점을 지나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게 보니까 A가 양수일 때는 항상 증가하네. A가 0일 땐 뺄게 1차니까. A가 음수일 때는 이게 X가 증가하면 Y 값이 감소하게 되겠네. 뭐 나중에는 A를 기울기라고 하네. 뭐 등등등 이 함수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배워. 그러다가 너희가 고 중2 때 가서 AX 더하기 B 이런 거를 좀 배우게 되는데, 어떤 느낌이니? AX라는 그래프를 얘들아 위로 몇 칸 올린 느낌이야? B만큼 올린 느낌이 될 거야. 그래서 뭐 기울기가 A의 Y절편이 있고, 아까랑 똑같이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직선이 증가한다, 뭐 감소한다 등등등 여러 가지를 배워. 사실 1차 함수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런 꼬라지가 되는 거 맞니? 위에 거를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옛날에 배웠었다면, 이건 적을 필요는 없어요. 표준형이라고 하고, 두 번째를 일반형이 얘들아 이렇게 생긴 게 일반형이야. 이거 다 한 번씩 경험이 있던 것들이고, 야 우리 뭐 고1 때 1학기 때도 얘들아 배웠으니까 많이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세 번째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해. 물론 직선은 일반형을 반드시 표준형으로만 고쳐야 되는 건 아니야. 그림 그리기 위해서. 직선은 굉장히 단순한 도형이기 때문에 뭐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6이 0이다 라고 했을 때, 자 x가 0이면 y가 2지. 그럼 0,2 같은 건 굳이 얘들아 표준형으로 고치지 않더라도 암산할 수가 있고, x가 3이면 y가 0이면 되지. x절편이 3이 되겠네. 자 어차피 직선인 게 뻔하니까 너희는 xy 평면에 3,0 점 하나 찍어놓고 0,2 점 하나 찍어놓고 두 점 뭐 해버리면 돼? 이어버리면 되니까, 뭐 굳이 얘들아 언제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고쳐야 너희가 y절편이라든지 기울기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중학교 때는 아마 이런 습관이 있을 거야. 일반형으로 나오면 학생들이 자꾸 얘들아 표준형으로 무조건 좀 고치는 습관이 있어. 내가 고1 때는 오히려 야 이거 뭐 꼭 고쳐야지만 그리냐, 그냥 그리자,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는 했고.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근데 너희가 이제 그래 뭐 1차 함수를 이런 식으로 좀 배웠었는데, 2차 함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하게 되면, 얘들아 2차 함수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레파토리로 배운 게 아닌가? y는 ax 제곱이라는 기본형을 배웠어. 그럼 얘들아 2차 함수의 기본형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 a가 양수여서 아래로 볼록이거나 a가 음수여서 위로 볼록이거나. 얘들아 1차 함수도 기본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기울기가 양수여서 증가하거나 기울기가 음수여서 감소하거나. 자 근데 요 녀석을 평행이동을 시켜가지고 꼭지점이 P, Q 이렇게 고치는 요 녀석을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의 표준형 이렇게 좀 배웠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제 ax 제곱에
bx 더하기 c라고 써놓으면 이건 우리가 뭐라고 배워? 일반형이라고 하지 않니? 이걸 우리가 2차 함수의 일반형. 일반적으로 꼭지점을 고칠 때 너희가 이 2차 함수를 얘들아 무슨 형으로 바꿔줘야 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연습 엄청나게 좀 했을 것이고.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레파토리가 얘들아 뭔지 알겠니? 기본형을 너희한테 처음에 가르치고 야 세상에 이런 함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점을 x값에다 막 넣어가지고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를 좀 그려보면서 좀 익숙해지자. 2차 함수 배웠을 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2차 함수 처음에 그릴 때 막 익숙하진 않잖아. 근데 그리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해져서 지금은 보자마자 이거 2차네. 얘 아래로 볼록이겠네. 위로 볼록이겠네. 뭐 대충 얘들아 개형 정도는 잡잖아. 근데 꼭지점이 얘들아 필요할 경우에는 일반형은 또 무슨 형으로 고치기도 하고 표준형으로 고쳐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얘들아 함수를 배울 때 사실 표준형이 가장 메인이 되는 내용인 건 맞아. 일반형도 표준형으로 고칠 거고 기본형은 너무 쉽고 기본형이 얘들아 무언가 평행 이동돼서 변형된 걸 우리가 표준형이다 라고 부르기 때문에 직선은 너무 간단해서 일반형을 반드시 표준형으로 고쳐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차 함수는 표준형으로 고쳐야 꼭지점을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너희가 일반형은 표준형으로 고쳐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왔을 거고. 그러니까 2차 모든 함수가 도입을 이렇게 기본형 가리키고 야 그거 좀 이동해봐. 그럼 표준형이 될 거고 일반형 나오면 표준형으로 고쳐가지고 너희가 그림 좀 그려봐. 이런 내용들이 항상 함수의 어떤 레파토리가 되고 그래서 2차 함수를 막 배운 다음에 뭐 꼭지점이 있네 대칭축이 얘들아 이제 항상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들아 2차 함수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배웠던 성질들은 2차 함수만의 특징들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맞아? 너희가 아마 1학기 때 되게 중요하게 배웠던 성질 중에 하나가 대칭축이 P라는 거야. 이 대칭성을 가지고서 수많은 얘들아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본 적이 있단 말이야. 내가 얘들아 유리함수 하기 전에 직선과 2차 함수를 한번 이런 레파토리를 보여준 이유는 자 우리가 유리함수랑 무리함수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유리함수도 똑같이 내가 너희한테 야 이런 거 기본형 있으니까 니네 열심히 그려라. 그 다음에 평행이동 시켜서 우리가 표준형 만들 거고 일반형 나오면 우리가 표준형으로 고쳐가지고 그림을 그릴 거고. 자 함수를 만났을 때 당연히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건 그 함수를 그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되겠지. 그렇지 않냐 얘들아? 그러니까 그리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려져 있는 함수를 보고 아 얘는 어떤 함수를 그렸을 것이다 라고 fx를 잡아주는 게 두 번째가 될 것이고. 맞니 얘들아? 2차나 1차나 그들만의 얘들아 특징이 있듯이 유리함수도 유리함수만의 수많은 얘들아 특징이 존재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는 이제 유리함수를 배우면서 그리고 내가 이제 그려진 걸 식으로 찾을 수가 있긴 한데 유리함수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구나. 그 성질들은 기하학적으로 너희가 눈으로 보고 또 외울 것도 외우고 문제 풀 때 그런 기하학적인 성질들을 이용을 해줘야지 될 거야.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처음에가 힘들어 얘들아. 많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너희가 좀 노력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이 부분은. 그래서 일단 나는 얘들아 너희한테 이렇게 설명을 할 거야. 야 세상에 유리함수라는 게 있는데 너희가 뭐 이렇게 앞에 했으니까 유리식이랑 분수식이랑 다항식 같은 건 구분할 거 아니야 얘들아. 그 앞에 이제 앞장을 했으니까 유리함수는 기본적으로 기본 형태가 y는 x분의 k 요걸 유리함수의 기본 형태다 라고 이건 내가 그냥 너희한테 던져주는 거야. 세상에 이런 게 있으니까 배워보자. 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기억은 나겠지만 이런 걸 우리가 수학하에서 유리함수의 기본형 이렇게 좀 부를 거야. 그러면 너희는 직선은 기울기 양일 때 음일 때 2차는 최고창의 개수가 양일 때 음일 때에 따라서 크게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잖아 얘들아. 증가하는 직선, 감소하는 직선, 아래로 볼록인 2차, 위로 볼록인 2차 이렇게 나뉘게 될 텐데 그럼 유리함수인 y는 x분의 k가 기본적으로 형태가 몇 가지가 있는지 정도는 너희가 좀 알아줘야지 될 것 같아. 이것도 얘들아 k가 양일 때랑 음일 때에 따라서 두 가지의 기본적인 형태가 나올 텐데 이건 따라서 그리고 너희가 외워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 자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내가 이그젠플루지 그려봐야지.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좀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이거 뭐 그리는 건 보니까 분모에 x가 있네.
얘들아 분모가 0이 될 순 없으니까 너희는 얘들아 어떠니? x가 0이면 안 되지. 그럼 정의역은 말하지 않아도 0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될 거야. 모든 실수가 아니라 0이 제외가 될 거야. 자 그럼 너희가 얘들아 1 넣어보면 몇 나오니? 얘들아 1 넣어보면 1,1 나오고 뭐 2 넣어보면 너희가 2,1 나오고 3 넣어보면 3,3분의 1 나오고 얘들아 여기다가 2분의 1을 넣어주게 되면 2 나오고 3분의 1 넣어주면 3 나오고 이런 점들을 우리가 부드럽게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우리는 극한을 배운 사람들이야. 자 x를 무한대로 보내봐.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0으로 수렴하지만 무한대분의 1이 진짜로 딱 0인 건 아니잖아. 0보다 조금은 어떤 거야? 크게 되는 거니까 아 x값이 한없이 무한대로 간다는 건 x값이 한없이 커지게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이 y값은 몇을 향해 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 0을 향해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0이 되지는 않아. 0에 수렴은 하지만 0이 되는 건 아니야. 이미 너희가 중1 때 배웠고 뭐 점근선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쭉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면 한없이 x축과 가까워지겠구나. 우리는 x축을 y는 0이라고 좀 할 거거든. 내가 좀 이따가 여기 필요한 거 있으면 필기는 해줄 테니까 너희는 잘 보시기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x가 일단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0이 될 수는 없지만 0으로 갈 수는 있잖아. 극한의 개념으로. 그래서 내가 x가 0 플러스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x에다가 0 플러스를 한번 넣어봤어. 0 플러스가 뭐야? 0보다 정말 조금 큰 숫자지. 0.000001 한번 넣어보게 된 거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니? 0 플러스 분의 1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했잖아. 0 빼기 분의 1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했고. 그러면 x가 0에 다가가면 x가 y축에 다가간다는 거 맞아? 그러면 y값이 얘들아 한없이 얘들아 어때?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역시나 쭉 올라가다 보면 얘들아 어때? 끝이 있어 없어? 끝없이 한없이 얘들아 올라가게 되겠구나. 그래서 x가 양수일 때 1사분면에 이런 식으로 얘들아 부드럽게 곡선의 형태가 얘들아 그려지게 되겠더라. x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될 수 없으니까 x는 0을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야. 될 수 없으니까 점점 근접해 가는 거 맞아? 점점 근접해 가는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좀 배웠었잖아. 자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제 y값이 0이 될 수는 없지만 0에 가까워져는 가니까 y는 0이 하나의 점근선이 되겠구나. 이렇게 너희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자 마찬가지로 내가 x가 양수인 거 한번 넣어봤는데 x가 음수인 거 똑같아 얘들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지 않니?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3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대충 근사값으로 점 찍은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면 2가 나오고 마이너스 3분의 1 넣어주면 3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너희가 그래프가 부드럽게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얘들아 그려지게 될 텐데 야 마찬가지로 너희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봐. x가 마이너스 무한대야. 물론 너희가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치환해서 풀기도 했지만 얘들아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은 마이너스의 무한대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그럼 아까 전에 얘가 0은 0인데 뭐였어? 0 플러스지 않았어? 0 플러스니까 0.000001인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0.000001일 거 아니야. 아무튼 음수지만 몇에 다가가? 0에 다가가니까 너희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한없이 왼쪽으로 간다는 거지. 그러면 너희가 이제 0 빼기 0으로 수렴할 건데 0이 되는 건 아니고 0 빼기가 되겠구나. 마찬가지로 너희가 얘들아 여기 요 화살표 너희가 보게 되면 0 빼기 분의 1인 거잖아. x가 0 빼기로 가는 거야. 그럼 우리 이거 뭐라고 배웠어?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얘들아 이미 가르쳐 놓지 않았니? 자 내가 이거를 이제 그 무엇이냐 얘들아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 필기는 조금 이따 해줄 거야 얘들아. 정리하면서 한없이 얘들아 이쪽으로 가는 걸 우리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y는 0은 0인데 0 플러스겠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얘들아 유리함수를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극한의 개념으로서. 자 위로 올라가는 걸 너희가 x가 0 플러스일 때 y값은 한없이 커지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 것이고 이쪽 화살표는 너희가 이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y값은 0 빼기가 될 것이고
이쪽 화살표는 너희가 0 빼기일 때 y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구나. 너희가 보다시피 x값, y값 둘 다 0이 될 수는 없어. 0에 수렴은 할 수 있어. 아, 이건 y가 지금 0으로 가네. y가 0으로 가고 x가 0이 되지 못하지만 x가 0에 가까워져 갈 수는 있어. 되지 못하지만 가까워져 가는 대상을 우리가 얘들아 이제 점근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0이 되지 못하니까 점점 근사에 간다. 이렇게 너희가 이야기를 해주셔서 나는 지금 너희한테 이야기를 한 게 y는 x분의 k라는 기본형 중에서 k가 양수인 숫자 중에 제일 만만한 거 하나 넣어봤을 뿐이야. 우리 뭐 2차 함수도 ax제곱이 기본이긴 한데 a에 1 넣고 니네 거의 다 이렇게 배웠을 거야. 처음에 배울 때 y는 x제곱 그래프 막 그려보지 않냐? 막 그려놓고서 항상 이놈 봐라 y축 대칭이고 꼭지점이 원점이고 막 뭐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애들아 모양을 띠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됐잖아. 그래서 유리함수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k가 지금 양수일 때 자, 요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아. 원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점근선의 교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너희는 이게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나오게 되는구나. 점대칭 함수를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점대칭이라는 건 내가 임의의 점을 잡아서 원점이랑 연결을 쭉 해주면 짝꿍이 되는 점이 나오게 되는데 항상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지는 걸 점대칭이라고 할 거야. 도형의 이동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고. 근데 이게 모든 점이 짝꿍이 있는 거야. 여기 점을 원점으로 이렇게 이어주면 짝꿍이 생기는데 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얘들아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너희가 좀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점대칭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얘들아 우리가 수학을 굉장히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한 장짜리 프린트 나눠줬잖아 얘들아. 우함수, 기함수 프린트 나눠준 거 있지. 기함수가 원점 대칭인 함수를 의미해서 너희가 그 강의를 보면 뭐 이런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야 점대칭은 이런 거야. 점대칭은 축대칭이 아니야. 축대칭은 접어서 합동인 거 데칼코마니 같은 걸 축대칭이라고 하지만 점대칭은 야 어떤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대칭이다. 점대칭이다. 항상 중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이건 점대칭은 기하학적으로 얘들아 이제 처음부터 상상하는 거랑은 좀 달라. 야 내가 접는 선을 주고 접어라 그러면 접었겠지만 점 하나 찍어놓고 야 이 점으로 접어봐. 그러면 뭐 어떻게 접을 수가 없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점대칭은 너희가 좀 암기사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 그래서 x, y랑 x 다시 y 다시가 어떤 점 a, b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면 우리 어떨 때 이런 말을 쓰는 거야? a, b가 이 두 점의 중점일 때 x, y랑 x 다시 y 다시는 a, b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말을 좀 쓰게 될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이건 너희가 얘들아 시험 범위 안 들어갔던 친구들은 도형의 이동에서 또 점대칭 같은 건 자세하게 우리가 배운 적도 있고 뭐 고1 때 어렵게 나오진 않겠지만은 근데 중1 때부터 원점 대칭인 건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수학 얘들아 좀 빡치는 게 중학교 때 얘들아 y축 대칭, x축 대칭은 배웠잖아. 그건 접는 걸로 가리키지. x축 대칭은 y 부호 바꾸고 뭐 y축 대칭은 x 부호 바꿀 때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 얘들아 이거 x축으로 접어봐. 그러면 여기 물감이 찍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x축을 접는 선으로 y축을 접는 선으로 선대칭을 가리키는데 원점 대칭을 그지같이 가리키지 얘들아. x축과 y축에 각각 2번 대칭한 걸 원점 뭔 개소리야 이게. 점대칭은 그런 게 아니야 얘들아. 알겠니 얘들아? 축대칭 2번 해서 야 x축에 대칭한 다음에 y축에 대칭하거나 y축에 먼저 대칭한 다음에 x축에 대칭한 걸 원점 대칭이야 라고 배운 것부터가 얘들아 시작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 원점 대칭은 그런 말이 아니야 얘들아. 두 점의 중점이 모이다 원점이다. 알겠니 얘들아? 중점 가운데 있는 점이 원점이 되도록 대칭시켜 주는 걸 우리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한다. 지금 너희가 보는 지금 유리함수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는 너희가 보다시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야. 너희가 이번에 공부하게 되면 원점 대칭인 함수를 우리가 기함수 이렇게 좀 불러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기함수의 일종이 될 것이고
실제로 수식으로 봐도 니네 원점에 대칭시켜봐 라고 말하면 x랑 y 부호 동시에 다 바꾸잖아. 그러면 y는 x분의 1을 y 부호도 바꾸고 x 부호도 바꿔봐봐. 그럼 양변에 어차피 얘들아 마이너스 곱해주면 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켰는데 나랑 똑같은 게 나왔어. 그럼 이미 내가 얘들아 대칭이었으니까 나를 대칭시켜도 나 자신이 나온 거지.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원점에 대해 대칭이다. 근데 이 원점은 점근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한테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그려지는데 K가 얘들아 양수일 때 지금 너희가 좀 보다시피 K가 양수일 때 몇 사분면 몇 사분면에 그려져 얘들아?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지는데 두 개가 합동인 그래프야 얘들아. 그래서 합동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우리가 쌍의 형태로 그러니까 욕한 게 아니라 얘들아 쌍 말하는 거야. 한 쌍의 형태로 얘들아 합동인 그래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너희가 이제 잡아주시면 될 건데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근데 또 이게 무슨 성질이 또 있냐면 얘들아 내가 이렇게 초록색 직선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원점을 지난다 라고만 말하지 말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난다 라고 내가 이야기를 할게. 점근선의 교점인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린 거야. 너희가 봐도 얘들아 어때? 대칭인 거 맞아? 이거 괜찮니? 이건 선대칭이니까 상상하기 쉽지? 유리함수를 초록색으로 딱 접어버리면 얘들아 어때? 포개어지게 되는 거 맞아? 이게 기울기가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구나. 우리 2차 함수 배운 다음에 뭐해? 뭐 대칭축이네 뭐 여러 개 2차 함수만의 성질을 배우잖아. 유리함수만의 성질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연두색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기도 한데 또 한 번 너희가 해주게 되면 자 이번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지금 주황색 직선은 똑같이 점근선의 교점인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다 라고 봐주시면 자 이번에는 파란색 두 개를 주황색으로 이렇게 딱 접어봐봐 얘들아. 그러면 딱 얘들아 어때? 포개어지는 거 얘들아 보이게 되니? 그래서 우리는 이게 대칭성이 아까 원점 대칭인 것도 있어서 점근선 교점에 관련된 대칭도 있었지만 점근선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얘들아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하여도 선 대칭이 되겠구나. 이렇게 너희가 이제 알아줄 수가 있고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일단 되게 여러 가지 얘들아 너희가 이제 성질을 내가 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고 뭐 정의역과 치역이 둘 다 0을 제외한 모든 실수인 거는 다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K가 양수 중에 제일 만만한 1이었을 때 이런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얘들아 y는 x분의 1 직선 곡선 그렸으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1 같은 유리함수도 너희가 그려봐야 될 거 아니야. x에다 똑같이 얘들아 1, 2, 3, 4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넣어보고 해서 너희가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너희가 아까 전에 요 녀석 한번 그렸잖아. 근데 요 녀석은 내가 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얘들아 줘버리면 아까 파란색 그래프에서 누구 부호만 바꾼 거야? 누구 부호만? x 부호만 바꿔준 거 맞아? 그러면 파란색 그래프 이미 그려놨으니까 파란색 그래프에서 X부호 바뀌면 Y축에 대칭해주면 되는 거 맞아? 파란색 그래프를 Y축에 대칭을 시켜버리게 되면 1사분면에 있었던 파란색을 Y축에 접어주면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래프가 생기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너희가 얘들아 3, 4분면에 있는 파란색을 Y축에 대칭을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야. 이거 괜찮니? 물론 뭐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넣어보는 것도 괜찮지만 이게 좀 더 편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있잖아 이번에는 요 마이너스를 양변의 마이너스를 곱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 아까 전에 얘들아 파란색 그래프에서 누구 부호만 바뀌게 된 거야? Y값 부호가 바뀌었어. 야 Y 부호 바뀌면 누구 대칭이야 이번엔? X축 대칭이니까 그렇다도 똑같아. 근데 파란색 1사분면 보이니? 파란색 1사분면 X축에 대칭해봐. 4사분면 나오지.
파란색 3, 4분면은 또 X축에 이렇게 얘들아 대칭해주면 또 2, 4분면에 빨간색이 나오게 되니까 이게 파란색을 Y축에 대칭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파란색을 또 X축에 얘들아 대칭을 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맞아? 뭐가 됐든 너희가 이게 K 값이 음수일 때는 2, 4분면, 4, 4분면에 또 쌍의 형태로 얘들아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더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막 2차 함수는 부르기가 좋잖아. 야 아래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 그럼 너희가 알아듣잖아. 근데 파란색을 뭐라고 말할 거야 얘들아? 말할 게 없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1, 4분면, 3, 4분면에 그려진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빨간색은 얘들아 당연히 2, 4분면, 4, 4분면에 이제 쌍의 형태로 그려지는 유리함수다. 이렇게 내가 좀 이제 말을 지칭할 수 있도록 할게.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어떤 친구들은 이게 동서남북 해가지고 뭐라 그랬지 그 새끼가? 동서남북 동북 쪽으로 볼록하고 뭐 아무튼 뭐 이렇게 그럼 더 힘들 거야 얘들아 동서남북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설명하는 사람도 힘들어. 그렇지 않니 얘들아? 알아듣는 사람도 힘들고 그냥 1, 3, 4분면처럼 2, 4, 4분면처럼 그려지는 그래프가 얘들아 될 것이다. 자 빨간색도 얘들아 우리가 한번 연습해주게 되면 자 얘들아 요 화살표를 x는 0 백인데 y는 무한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자 얘들아 여기 화살표는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0 플러스로 해석할 수가 있고 자 여기 화살표는 무한대 콤마 0 빼기 밑에 있으니까 0 빼기겠지. 자 마지막으로 이 화살표는 0 플러스 콤마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건데 이게 극한을 알고 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훨씬 더 좀 편하게 좀 이제 문제를 이걸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빨간색도 얘들아 기함수 원점 대칭인 함수야. 빨간색도 얘들아 내가 점을 하나 찍어서 이렇게 얘들아 원점이랑 이어주면 항상 짝꿍이 생기는데 길이가 얘들아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거 원점을 일반화시키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가 될 것이고 빨간색도 얘들아 연두색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거 보여? 자 빨간색이니까 너희 대가리를 45도 돌려서 빨간색을 이렇게 접어봐 얘들아. 빨간색 접어보면 딱 포개어지게 되는 거 맞니? 자 초록색에 대해서도 얘들아 대칭이야. 초록색에 대해서도 초록색이 연두색이구나. 주황색에 대해서도 대칭이야. 그럼 대가리를 이번에 반대로 45도 돌려서 빨간색을 접어봐. 그럼 딱 포개어지게 되는 거 맞니?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됐니 얘들아?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 선 대칭성도 가지고 있고 점 대칭성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유리함수는 문제가 굉장히 얘들아 역같아. 너무나 특징이 많아. 아직 다 말한 것도 아니거든 얘들아. 굉장히 얘들아 무궁무진하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여기에다가 니네 내가 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 그리는 거 있지. 유리함수에다 절대값만 그려가지고 얘들아 문제 풀어버리게 되면 정말 얘들아 킬러 문제로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모의고사 30번급의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유리함수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되게 커. 여기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면. 알았냐 얘들아? 그래서 좀 만만한 단어는 아니긴 한데 일단 얘들아 RPM부터 얘들아 완벽하게 해놓고 그 만만치 못한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얘들아 좀 풀면서 실력을 키워줬으면 좋겠어서 이게 유리함수도 K가 양일 때 음일 때 너희가 보다시피 기본형이 두 가지 형태가 있더라. 1, 3, 4분면 형태, 2, 4, 4분면 형태가 있더라. 각각 쌍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너희한테 기본형에 대해서 너희한테 좀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얘들아 우리가 2차 함수랑 자꾸 내가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 뭐 2차 함수 보면은 뭐 원점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뭐 대칭축 여러 가지도 배우게 되는데 또 이런 걸 또 비교를 해 얘들아. 야 y는 x제곱도 이것도 아래로 볼록이고 대칭축은 y축이고 꼭지점이 원점인데 y는 얘들아 뭐 2x제곱 이렇게 쓰더라도 너희는 얘도 꼭지점이 얘들아 원점이고 아래로 볼록이고 대칭축이 y축이고 얘들아 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뭐야? 이 앞대가리가 1에서 2로 커지면 원래 y는 x제곱이 2x제곱이 되면 좀 더 얘들아 폭이 얘들아 어떻게 돼? 폭이 좁아진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니? 폭이 좁아진다. 근데 음수일 땐 또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x제곱이랑 마이너스 2x제곱이면 아까 전에 얘들아 1이 2가 되는 건 커진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어떻게 된 거야? 작아지게 된 거 맞아. 그래서 합쳐서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이 커진다.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 1이 2가 되던 마 1이 마 2가 되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은 커진 거잖아. 그럼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있으면 너희가 이제 마이너스 2x제곱도 폭이 얘들아 어떻게 돼? 폭이 좁아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y는 x분의 1 오케이 뭐 1, 3, 4분면 지나는 그래프고 아까 다양한 뭐 점근선부터 여러 가지 얘들아 성질을 만족하게 될 것이고 자 y는 x분의 1이라는 직선 유리함수가 있는데 그러면 1이 y는 내가 뭐 x분의 한 4 정도로 k 값이 커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k가 1일 때랑 4일 때 둘 다 k가 양수니까 1, 3, 4분면처럼 생길 거고 점근선부터 모든 성질은 똑같을 거란 말이야. 대칭선까지. 근데 파란색과 보라색을 하나의 좌표 평면에 그려보려고 하는 거야. 자, 파란색은 얘들아 너희가 1,1 여기가 1,1 아이고 파란색이니까 1,1 2,2분의 1 3,3분의 1 2분의 1,2 이런 식으로 얘들아 유리함수가 좀 그려지게 되는 거 맞니?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럼 3, 4분면에서도 너희가 이런 식으로 원점 대칭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것이고 이거 괜찮니? 근데 보라색은 얘들아 파란색은 아까 전에 1,1이었는데 보라색은 1, 무려 몇이야? 4가 되니까 한참 위에 있겠지. 맞니 얘들아? 그 다음에 2,2도 얘들아 아까 2,2분의 1이라며 2,2니까 또 한참 위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존재하게 되지 않겠니? 그래서 보라색 함수는 뭐 점 2개만 찍을게 얘들아. 그래서 똑같은 개형이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려지긴 하는데 좀 파란색보다 얘들아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느낌 들지 않니? 마찬가지로 3, 4분면에서도 멀찌감치 떨어져 있을 거야. 이걸 수학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보라색은 자 봐봐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파란색보다 보라색이 어떤 거야? 더 멀다,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래서 K 값이 양수일 때 K 값이 커지면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얘들아 어떻게 된다? 좀 더 멀어진다. 거리가 얘들아 커진다. 뭐 다 같은 표현이잖아. 이거 괜찮니 얘들아? 니네 오늘 한 거 다 얘들아 백지복습하고 니네 얘들아 막 그려보고 해야 돼. 나는 익숙하지만 너희는 하나도 익숙하지 않잖아. 니네 친구 사귈 때랑 똑같은 거야. 니네 맞니? 얘들아 여기 처음에 와가지고 얘들아 그 뭐시냐 뭐 예를 들어서 헤이 뭐 누구야? 잼민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잼민이 지금도 왕따인가? 지금도 왕따인가? 영진이가 놀아주는 거야? 놀아주는 거야? 착한 영진이가? 자 아무튼 간에 처음 애들 오면 나도 너희 때 마찬가지야. 나도 학원 처음 가면 졸라 뻘쭘하단 말이야. 내가 처음에 간 게 중학교 2학년 때 중산에 그때 되게 큰 교연학원이라고 있었어. 지금은 망해서 없어졌는데 그 학원이 있었어. 그 중산이었던 것도 나중에 커서 알았어. 맨날 버스 타고 다니니까. 근데 이제 가는데 걔네들끼리 다 친해. 나 혼자 딱 갔어. 그럼 나 혼자 아니라 완전 찐따 오징어야. 좀 뭔가 찌그러져 있어야 돼 얘들아. 근데 지나다 보면 얘들아 걔네들이랑 어떻게 돼? 친해지지 않니? 나도 이상한 사람 아니야. 친구들이 친해져. 그럼 친해지다 보면 되게 얘들아 걔네가 익숙해지면서 편해지는 거잖아 얘들아. 이 불편한 게 함수 배우는 게 똑같지 않나?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익숙한 거야. 또 너냐? 내가 한번 그려줄게. 이렇게 너희가 이제 좀 이렇게 돼줘야 뭐 어려운 걸 뭐 하든 말든 뭐 할 거 아니야. 그리는 걸 못하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그냥 뭐 유리함수라고 얘들아 친구 사귄다 성이 유고 이름이 리함수인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리함수 함수 왔니 해서 그냥 뭐 이렇게 친구 사귄다 생각을 해줘. 그래서 그래 뭐 파란색보다 보라색이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좀 더 멀어진다. 맞니 얘들아? 이렇게 너희가 볼 수가 있고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내가 x분의 1 그래프 x분의 마이너스 1 자 연두색 그래프는 좀 빠르게 그릴게.
연두색 그래프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을 그린 거고 파란색 대칭시켜서 빨간색은 얘들아 y는 x분의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건 작아지는 거란 말이야. k가 음수일 때는 k 값이 작아질수록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 합쳐서 우리는 아까 전에는 1에서 4가 되면 커진 거고 1에서 마 4가 되면 작아진 건데 합쳐서 절대값은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아. 그래서 k의 절대값이 얘들아 커질수록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뭐한다? 멀어진다. 이렇게 너희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야. 다 한 번씩 얘들아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단 기본형에 관련된 내용 설명을 내가 한번 쭉 좀 해봐서 여기 얘들아 뭐 오른쪽에 뭐 그림 좀 이쁘게 그려져 있으니까 내가 굳이 막 적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잖아 얘들아. 다 적혀 있으니까 정리만 한번 해보면 너희가 뭐 점근선이 뭔지는 알 거고 너희가 필기를 하나 해라. 여기 기본형 이렇게 얘들아 필기는 하나 해놓을 수 있도록 하고 기본형에 몇 가지가 있더라? 두 가지가 있더라. K가 양일 때가 1, 3, 4 분면처럼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좀 나와 있지 책에. K가 양수일 때는 1, 3, 4 분면에 그려지고 K가 음수일 때는 이거 무슨 색이야? 야리꾸리한 색깔로 얘들아 2, 4 분면 4, 4 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것이고. 자, 한 번씩 읽어보자 얘들아. 이 첫 번째 문장 이해되겠니 얘들아? 정의역과 치역은 둘 다 얘들아 0이 아닌 모든 실수. 둘 다 0이 아니니까 얘들아 점근선이 뭐야? x축 밑에 적거나 y는 0이고 y축 밑에 적거나 x는 0 이렇게 좀 적어놔 얘들아. 그 다음에 3번은 내가 다 했던 말이고 4번도 했던 말이고 얘들아. 근데 여기 4번, 5번에서 이런 원점 있지. 이 원점은 사실상 뭐인 거야? 점근선의 교점인 거야. 점근선의 교점을 이야기하는 거 맞아. 점근선의 교점. 그럼 요 직선은 뭔데 얘들아?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풀마 1인 직선인데 내가 자꾸 점근선을 원점을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하고 x축을 y는 0, y축을 x는 0 이렇게 자꾸 얘들아 바꿔서 이야기하는 건 야 기본형만 배울 건 아닐 거 아니야. 이제 기본형은 끝났거든. 그 밑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얘들아 봐도 자 7번 밑에다 적어놔. 얘들아 표준형 이렇게 써놓으면 돼. 얘는 표준형이야. 파란색만 적어놓고 얘들아 오른쪽에 내가 쓰는 건 적을 필요 없어? y는 x분의 k가 있었는데 y는 x-p분의 k 더하기 q가 됐다는 건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x축으로 p만큼. 얘들아 이 y q를 넘겨주면 여기 y 빼기 q라고 해도 되지. 도형에 이동해서 y가 y-q로 바뀌게 되면 y축으로는 얼마만큼이야? 또 q만큼이니까 원래 내가 이미 다 그려놨던 곡선을 유리함수 기본형을 x축 y축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 이게 2차 함수랑 똑같지 않아? 2차 함수 꼭지점 원점에 있었지. 근데 얘들아 p만큼 q만큼 평행 이동해서 꼭지점을 p, q 그걸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럼 마찬가지로 얘들아 유리함수도 기본형을 그린 다음에 오른쪽으로 p만큼 위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걸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표준형 공부 쫙 한번 해볼 거고 밑에 얘들아 일반형 나와 있거든 나중에. 그럼 일반형은 무슨 형으로?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될 것이고.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레파토리가 처음에 말한 그 2차 함수 그래프 이제 그렸던 그런 걸 배웠던 그 시절의 얘들아 레파토리랑 정확하게 일치하는구나. 기본형 가리키고 표준형 가리킨 다음에 일반형은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 뭐 연습해야지. 이제 중3 때 뭐 2차 함수 겁나게 연습했을 거 아니야. 꼭지점 구할 때 기분 좋았던 추억이 있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과정 자체가 솔직히 좀 짜증났잖아 얘들아. 지금이야 익숙하더라도. 자 그래서 05-7 써있는 우리가 유리함수 표준형을 한번 좀 공부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할 거고. 그 평행 이동을 우리가 한번 시키는 걸
너희한테 이제 보여줄 수 있도록 할 거야. 자, 솔직히 표준형은 있잖아. 기본형에서 내가 웬만한 거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의 좀 공짜로 먹는 느낌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우리가 x, y 평면에 y는 x분의 k, 뭐 k가 양수일 때를 가정해서 이제 그래프로 한번 좀 그려볼게. 이렇게 얘들아 그래프가 하나 있었고, 또 쌍의 형태로 얘들아 이렇게 얘들아 그래프가 좀 있었다. 이렇게 내가 그려주면 좀 원점 대칭인 y는 x분의 k, 뭐 이런 그래프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자. 자, 이게 점근선이 x축이었고 점근선이 x축이었고 점근선이 얘들아 이제 y축, 조금 안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얘들아 있었던 함수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 함수를 좀 복사를 해서 옮기는 거를 얘들아 좀 보여줄 건데, 내가 이걸 빨간색으로 얘들아 바꿔가지고 옮기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할게. 자,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지금 딱 원래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이렇게 얘들아 좀 포개어져 있게, 좀 대충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 함수가 원래는 점근선의 교점이 몇 콤마 몇이었어 얘들아? 0,0이었을 거 아니냐. 우리가 2차 함수를 평행이동 시킬 때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평행이동 시키지 않니? 꼭지점을 손으로 딱 잡아서 뭐 오른쪽으로 p만큼 위로 q만큼 이동을 시킨단 말이야. 유리함수를 너희가 평행이동 시킬 때는 유리함수는 얘들아 꼭지점이라고 할 만한 게 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을 너희가 딱 눈으로 기준으로 보고서 점근선의 교점이 얘들아 오른쪽으로 p만큼 이동한 거고 위로 얘들아 q만큼 뭐 이렇게 얘들아 이동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 그러니까 너희가 원래 얘들아 점근선의 교점이 0,0이었는데, 그리고 너희가 y는 0이 점근선이었고 그 다음에 얘들아 x는 0이 얘들아 점근선이었을 텐데, 딱 얘들아 p만큼 q만큼 이동했으니까 자, 이제부터는 얘들아 점근선의 교점이 뭐가 되는 거야? p, q가 지금 될 것이고, 당연히 얘들아 y는 q가 점근선이 되겠네. x는 p가 얘들아 점근선이 되겠네. 그럼 봐봐 얘들아, 아까 전에 얘들아 너희가 정의역 치역을 따질 때 정의역도 0을 제외했었어.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치역도 0을 제외했었어. 점근선을 제외한 게 정의역 치역이었단 말이야. 그럼 지금 이 함수도 얘들아 빨간색에 집중을 한번 해봐. x좌표가 p가 될 수가 없으니까 점근선일 거 아니야? 그럼 정의역은 뭐가 돼 얘들아? p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될 것이고, 저 왼쪽에 써져 있지. 자, y 값도 q가 안 되니까 점근선은 될 수는 없는 숫자잖아. y도 q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될 것이고. 이거 괜찮니? 야, 아까 전에 기본형에서도 파란색에서는 원점 대칭이었잖아. 근데 대칭점이 평행이동했으니까 일반적으로 표준형에서는 너희가 점근선의 교점 p, q에 대해서 대칭이다. 왼쪽에다 써있지 얘들아, 그치?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거 맞니 얘들아? 빨간색 얘들아 접어봐. 대칭 되는 거 맞니? 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 되겠다. 밑에 써있지? 5번에 써있지 얘들아.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풀마 1인 직선에 대하여도 선 대칭이 되겠더라. 얘들아, 내용이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표준형은 너희가 평행 이동만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원래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성질들을 평행 이동만 시켜서 소소하게 조금 이제 다르게만 말해주면 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K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고, 얘들아 PQ가 꼭 양수여야 되는 건 아니야. 뭐 왼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얘들아 이동했을 수도 있는데, 자, 이거 그린 김에 얘들아 만약에 있잖아, 우리 역함수 배울 때 나랑 나의 역함수가 똑같은 함수를 좀 배웠어. 나랑 나 역함수를 취했는데도 똑같아. 기본적으로 항등함수도 있었고 얘들아 기울기가 몇인 직선도 있었어. 마이너스 1인 직선도 있지 않았니? 근데 지금 내가 P랑 Q를 적당하게 얘들아 조절을 해가지고 딱 얘들아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놓이게끔 내가 얘들아 옮겼다라고 치자. 즉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는 거야. 점근선의 교점이 P, P인 거야. 어차피 Y는 Y는 X 위에 있을 거니까 P랑 Q랑 좌표가 얘들아 똑같게 될 거 아니니?
그럼 너희가 하나 더 배우는 거야. 지금 만약에 얘들아 빨간색 함수가 지금처럼 그려져 있다면 점근선의 교점이 연두색 직선인 y는 x 위에 놓이게 되면 너희가 야 아까 말했잖아. 이게 지금 이 함수는 기울기가 1이면서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직선 자체가 아니라 하필이면 뭐가 돼버렸어? y는 x가 되는 순간이 반드시 존재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너희가 빨간색 함수를 y는 x의 대칭을 이미 시켜봤자 내가 이미 y는 x의 대칭이니까 대칭시켜도 나랑 똑같은 함수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럼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유리함수 역시나 f랑 f의 역함수가 얘들아 어때? 똑같은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등함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함수 추가해서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 위에 있는 함수? y는 x 위에 있는 함수. 즉 점근선의 교점의 형태가 p, p가 돼버리면 이미 얘들아 y는 x의 대칭이니까 f랑 f 인버스가 똑같을 수가 있겠지.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요거는 너희가 조금 어디다 적어 놓을까 얘들아? 좀 공간 있는 데다가 점근선의 교점이 p, 얘들아 p가 된다면 점근선의 교점이 p, p이면 f랑 f 인버스가 똑같다. 요건 너희가 반드시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대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커. 나머지는 다 책에 적혀 있으니까 너희가 굳이 뭐 필기까지 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 좀 적어놓고서 거의 표준형은 좀 어때 얘들아? 진짜로 좀 공짜로 먹은 느낌 나지 않나 얘들아? 기본형에서 다 했던 얘기 똑같이 하는 거라 이렇게 좀 해보시고 자 밑으로 또 내려가서 우리가 일반형 보자 얘들아. 여기서 일반형 이렇게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게 얘들아 유리함수의 일반형이야 얘들아. 일반형 얘들아 이런 건 일반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너희가 당연히 좀 외워줘야지 돼. 일반형은 뭐 2차 함수의 일반형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래서 유리함수의 일반형은 cx 더하기 d분의 이제 ax 더하기 b 이렇게 할 건데 내가 니네 저번에 산술기하 평균 가리키면서 대분수 고치는 걸 가르쳐 줬고 물론 이번에 아마 유리식 계산하면서도 대분수 고치는 걸 너희가 좀 한번 했을 거고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이 함수는 있잖아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너희가 얘들아 고쳐주면 되는데 내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걸 한번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할게. 자 문자가 써 있어서 얘들아 다소 복잡해 보이겠지만 별건 아니다 얘들아. 자 봐봐라. 분모가 cx 더하기 d면 내가 분자에다가 일단 cx 더하기 d를 써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분자는 얘들아 원래 몇 x니까 a의 x가 나와야 되니까 c분의 a를 곱해줘야 어때? 전개했을 때 c가 약분되면서 ax가 나오게 되겠지. 자 근데 또 AX가 나오는데 또 한 번 전개하면 C분의 AD가 나오니까 그건 우리가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고 이 더하기 B는 원래처럼 있으니까 이렇게 얘들아 써줄 수가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얘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게 되면 CX 더하기 D분의 오른쪽에 얘들아 이제 B-C분의 AD 이렇게 좀 하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예분의 예 해주면 C분의 A까지 얘들아 나오게 되는 거 맞아. 문자로 한번 보여줬을 뿐이야. 맞니 얘들아? 뭐 숫자로 얘들아 대분수 고치는 건 다 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냐. 그래서 너희가 일반형은 표준형으로 고친다. 표준형으로 고치게 되면 너희가 얘들아 요걸 하나의 K 취급을 하면 되는 거고 맞니 얘들아? 이걸 너희가 Q 취급하면 되는 거고 이건 C로 묶어주게 되면 X 더하기 C분의 얘들아 D가 되니까 이 X에 대한 점근선도 얘들아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거 괜찮니 얘들아? 뭐 숫자로 내가 이제 이그젬플을 한번 좀 들어주긴 할 건데 일단 그 전에 이게 내가 유리함수를 한번 고쳐보니까 요 녀석 X는 마이너스 C분의 D가 점근선이고 Y는 C분의 A가 점근선인 걸 너희가 알 수가 있지.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근데 일단 첫 번째가 고쳐가지고 점근선을 아는 건 너무 얘들아 늦어. 그리고 얘들아 그렇게 이제 호락호락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첫 번째 설명은 일단 너희가 이건 외우긴 외우는데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너희는 굉장히 쉽거든. 얘들아 x 점근선이 별거니? 분모 몇 되는 게 점근선이야? 0 되는 게 점근선 아니야?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걸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분모가 0이다 라고 해주면 x점근선이 얘들아 뭐 나와? 마이너스 c분의 d가 나오게 될 거고, 얘들아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에서 어때 최고차항 계수액이 따졌던 것 좀 기억나나? 최고차항 계수액이? 얘들아 이거 니네 내가 이런 거 한번 봐볼까? 2n 더하기 1분의 3n 마이너스 1 n이 무한대로 가면 몇으로 수렴했었니? 2분의 3으로 수렴하지 않았었니?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x를 무한대로 보내봐.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가시니까 뒤에 있는 거 얘들아 어때? 우리가 무시하지 않았어? 최고차항 계수액이 몇으로 수렴해? c분의 a. x를 무한대로 보내니까 y가 c분의 a로 얘들아 수렴을 했어. 그 말은 c분의 a가 되는 건 아니고 c분의 a에 가까워져 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밑에 있는 점근선을 그냥 얘들아 외우진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 얘는 분모가 0으로 가는 거. 이건 x를 얘들아 얼로 보냈을 때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극한값이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너희는 물론 너희가 이 위에 고쳤을 때 이 k 값이 양인지 음인지는 고쳐야지만 알 수가 있어.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실제로 얘들아 일반형을 고쳐야지만 k 값이 몇인지는 알 수가 있겠지만 고치기 전에 그렇더라도 얘들아 점근선은 바로바로 찾아줄 수가 있는 거 맞아? 분모가 0 되는 거, x가 무한대로 갈 때 수렴값,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점근선이다.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점근선이 이거니까 당연히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 건 당연한 소리가 좀 되는 것이고, 이거 괜찮겠니? 요거는 내가 이제 숫자 갖다가 이그젠플을 좀 들어주기는 할 건데 일단은 좀 지워놓고 일단 너희가 오른쪽 거 간단하게 얘들아 좀 보고서 이제 이야기 좀 한번 해줄 건데 너희가 얘들아 AD 마이너스 얘들아 BC가 0이고 C가 0이 아니면 상수함수가 된다 얘들아. C분의 A가 얘들아 상수함수가 된다. 뭐 이런 지금 소리가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이거. 분모가 2x 더하기 1인데 분자가 4x 더하기 2야.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러면 약분되니까 얘들아 몇 되는 거야? y는 이 상수함수가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 말을 좀 어렵게 했을 뿐이야. 어차피 너희한테 문제가 이런 함수가 얘들아 나오진 않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거 괜찮니 얘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변형되는 유리함수는 분자가 분모의 배수가 되면 안 돼. 뭐 나오지도 않아. 근데 뭐 그런 얘기 한 거니까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좀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얘들아 C가 0이면 분수함수 자체가 되지 않아. 분모의 X가 없잖아. 분모의 X가 있어야 분수식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분수식과 다항식을 합쳐서 뭐라고 했어? 유리식이라고 한 거잖아. 사실 오늘 배운 게 물론 단원 이름은 유리함수지만 유리함수는 너희가 말 그대로 오늘 배운 함수도 포함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다항함수도 포함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너희가 배운 함수는 오늘 배운 건 분수함수를 배운 거야 사실. 맞니 얘들아? 근데 이렇게 특별하게 뭐 상수함수나 얘들아 1차 함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금 이 꼬라지에서 단원 이름은 유리함수인 게 맞긴 하지만 오늘 배운 건 유리함수 중에서도 분모에 미지수를 끼고 있는 분수함수를 배웠다. 이렇게 너희가 좀 봐주시면 될 거고, 근데 너무 얘들아 여기를 심각하게 읽을 필요가 없고, 니네 이제 지난번에 강의 보고 온 거 있잖아. 유리식 계산해 온 거 있잖아 얘들아. 유리식 계산은 좀 중요한 게, 계산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다음 중 뭐 분수식인 걸 찾아라, 유리식인 걸 찾아라, 뭐 다항식인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얘들아 내신용 문제가 나왔을 때 야 그런 거 틀려버리면 너무 열받지 않아? 그건 니네 여기 앞 페이지에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에 나와 있기도 하고.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들아 유리식, 분수식, 다항식
9분 정도는 하자 얘들아. 9분 정도는 하고 우리가 이 다음 단원에서 무리식까지 배우면 야 유리식 배우고 무리식 배웠으면 다 끝난 거 아니야? 실수해서 유리수랑 무리수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 실수라고 했잖아. 우리가 식에서는 나중에 무리식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유리식이랑 무리식을 합쳐서 대수식 이렇게 부를 거야. 실식이 아니라 대수식 이렇게 얘들아 부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식이 완성이 얘들아 되게 돼. 식에서는 허수식 같은 건 얘들아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을 거니까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다 얘들아 교육과정 내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니까, 다시 말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내용 너무 부담 갖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을 좀 하는 거고, 숫자 이그젬플 하나 좀 들어줄 수 있도록 할게. 너희가 y는 이제 2x 더하기 1분의 3x 마이너스 1 이런 유리함수가 나왔어. 그럼 보자마자 자 분모가 0 되는 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어떠니 얘들아? 점근선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것이고, x 무한대로 보내보시면 y가 얘들아 몇으로 수렴해? 2분의 3으로 수렴하니까 이 y 점근선이 될 건데, 얘들아 이 그래프가 봐봐. x는 마이너스 2분의 1, y는 2분의 3 이렇게 내가 점근선을 걷다 치자. 근데 이 k 값을 모르니까 얘들아 k 값을 모르니까 이게 1, 3, 4분면처럼 내가 이제부터 1, 3, 4분면이라고 하지 않고 1, 3, 4분면처럼 이란 말을 쓸게.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이 아니기 때문에 꼭 1, 4분면, 3, 4분면에만 그려지는 건 아니지만 이 그래프의 시초는 원래 k가 양수였을 때 1, 3, 4분면에 그려졌던 기본형이 얘들아 평행이동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1, 3, 4분면처럼 그림이 그려질지 아니면 2, 4, 4분면처럼 얘들아 그림이 그려질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렇지 않니 얘들아? 그래서 확실하게 얘들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얘들아 어때야 돼? 표준형으로 고쳐봐 줘야지 돼. 그래서 너희가 얘는 y가 분모가 이제 2x 더하기 1이니까 분자도 얘들아 2x 더하기 1 쓰면 3x가 되려면 2분의 3이 들어가야 되지. 그럼 2분의 3이 들어갔으니까 2분의 3을 빼줘야 돼. 근데 마이너스 1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까지 있어줘야 되는 거 맞냐? 그래서 얘는 y는 2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5에 더하기 얘들아 2분의 3 이렇게 얘들아 쓸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럼 분자가 음수인 걸 이제 알았으니까 그래프가 2, 4분면, 4, 4분면처럼 그려지게 되겠더라. 이렇게 너희가 이제 봐줄 수 있는 거 맞아.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일단 숫자로 한번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서 내가 얘들아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보여줬는데, 여기서 한 가지 내가 이제 두 가지 설명하면 끝나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얘들아. 다시 지금 표정이 나빠졌어 얘들아. 지금 봐봐야 돼 얘들아. 이게 기준을 정할 건데 아까 전에 k 값의 절대값이 커지면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뭐한다? 멀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근데 너희가 잘 봐봐. x분의 2라는 게 있고 2x분의 2라는 게 있어. 2x 왜 이래? 2x분의 2라는 게 있다 치자. 얘들아 그럼 너희가 분자만 좀 함부로 얘들아 보게 되면 이것도 k가 이고 이것도 k가 이니까 똑같은 함수인가?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 얘들아. 이건 약분되면 몇인 거야? x분의 1인 거잖아. 그러니까 k 값은 이쪽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얘들아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더 어때야 돼? 멀어져 줘야지 되는 거 맞아. 자 약분 안 되는 것도 얘들아 한번 보여줄게. 내가 여기를 2x분의 얘들아 3 이렇게 얘들아 썼다라고 치자. 그럼 너희가 이거는 k가 있는데 이거는 k가 3인가? 이 기준이 얘들아 정하지 않으면 k 값이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너희가 우리가 말하는 그 분자에 있는 k 값 있잖아. 그 k 값은 반드시 분모의 x의 개수가 몇일 때 분모의 x의 개수가 1일 때를 우리끼리 이제부터 k 값이라고 할 거야. 지금은 내가 얘들아 설명할 때 그냥 분자에 있는 걸 k인 것처럼 얘들아 부호만 신경 써서 너희한테 풀어줬지만, 이제부터 내가 얘들아 k 값을 물어보면 표준화 작업이 끝나서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분자에 있는 걸 k라고 할 건데, 너희가 얘들아 x의 개수를 몇으로 맞췄을 때 1로 맞췄을 때
x의 개수를 1로 맞췄을 때의 분자를 k라고 할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사실 얘는 k가 있는데 이건 분모 분자 2로 나눠주면 2분의 3이라고 할 수가 있지. 여기를 1x로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2분의 3보다는 k값 몇인 게 큰 거야? 2인 게 크게 되는 거 맞아? 항상 k값은 얘들아 분모의 x개수 몇으로 맞춘다? 1로 맞춘 걸 우리가 k값 이렇게 너희가 부르게 될 거야.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걸 하나 적어놔 얘들아. 분모에 지금 내가 쓰는 것만 적어놔. 분모의 x의 개수가 1일 때의 분자가 k인 거야. 아무 때나 k가 되는 건 아니야. k 값이 똑같아야 평행이동에서 겹쳐질 수가 있단 말이야. 맞니 얘들아? 야 x분의 1과 x분의 2가 평행이동에서 겹쳐질 수가 없잖아. 구부러진 정도가 다르게 되니까 겹쳐질 수가 없어. k 값이 같아야 평행이동에서 겹쳐질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k를 엄밀하게 얘들아 정할 거야. 분모의 개수가 1일 때의 분자를 k라고 정할 거야. 그러니까 사실 내가 아까 전에 여기 밑에 부분 여기 보이니? 뭐 음수니까 2, 4분면 4, 4분면처럼 이야기하긴 했지만 자 이건 분모 분자를 얘들아 2로 나눠주는 거야. 분모 분자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지. 그래야 분모의 개수가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k값을 물어보면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너희가 대답을 해주셔야지 돼. 그래야 너희가 이제 헷갈리거나 실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일단 일반형의 함수를 너희한테 주고 그림 그리는 거 내가 보여줬어. 그치? 그 다음에 k값을 엄밀하게 정의하는 것까지 한 파트를 좀 했고 이거 좀 기억해야 돼 얘들아. k가 같아야 평행이동에서 겹쳐질 수 있고 k가 만약에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만 다르면 대칭이동도 좀 포함이 되겠지. 맞니 얘들아? 평행이동만으로는 겹쳐질 수 없겠지만 대칭이동을 섞으면 겹쳐질 수가 있겠지. 이거 중3 때도 나온 거잖아 얘들아. 최고차항 개수가 똑같아야 너희가 평행이동에서 겹쳐질 수가 있지. 야 2차 함수가 최고차항 개수가 다르면 막 폭이 다를 거 아니야 얘들아. 막 넙직한 애도 있고 막 좁은 애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려면 k가 똑같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게 한 가지 내용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쓰는 건 쓸 필요가 없고 여기 밑쪽에다가 내가 한 가지 좀 이따가 적으라 그러면 하나 적어 놓으면 되는데 너희 유리함수는 보니까 자 지금 이 함수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함수 있지 감소만 하지. 얘들아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 k가 음수일 때 얘들아 이 그 무슨 색이야? 뭐 이상한 색 함수는 증가만 하지. 봐봐 쭉 이렇게 증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쭉 이렇게 얘들아 뭐 하는 거야? 증가하게 되는 거 맞아? 지금 k가 음수일 때 함수가 1대1 대응이야. 높이가 같은 점이 없어. 내가 어떻게 얘들아 직선을 그어도 높이가 같은 점이 없어. 빨간색도 마찬가지야. 빨간색이 얘들아 이거일 때 감소하고 1, 4분면에서도 내려가니까 감소하게 되는 함수인 거 맞아? 빨간색이든 얘들아 이상한 색깔의 함수든 간에 둘 다 1대1 대응인 함수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둘 다 뭐라고 1대1 대응이니까 당연히 뭐가 존재해?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지 않겠냐? 맞니? 역함수를 구해야 되면 xy 부호를 자리를 바꿔줘야지 되는 거 맞아? 내가 일반형 형태의 함수가 나왔을 때 자 y는 cx 더하기 d 분의 ax 더하기 b라고 좀 쓸 건데 이 함수의 역함수 구하는 걸 보여줄 거니까 이건 한번 해봐야 돼. 근데 나올 때마다 맨날 xy 자리 바꿔서 역함수 구하는 게 굉장히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외우기도 할 거야. 그 공식은 좀 이따가 오른쪽에 적어 놓을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얘는 역함수는 x는 cy 더하기 d 분의 ay 더하기 b니까 넘겨주면 cxy의 dx ay 더하기 b 이거 괜찮겠냐 얘들아. 그래서 내가 얘를 넘겨서 cx-a라고 얘들아 쓰고 넘겨서 얘들아 마이너스 dx 더하기 b라고 쓰게 되면
역함수는 얘들아 cx-a 분의 마이너스 얘들아 dx 더하기 b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일단 오른쪽에 내가 빨간색으로 쓰는 건 적어놔. fx가 cx 더하기 d 분의 ax 더하기 b로 주어져 있을 때 f의 역함수를 구해보니까 cx의 마이너스 a가 되고 마이너스 dx 더하기 b가 되더라. x도 y 자리 바꿔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근데 외우자. 역함수는 x, y 자리 바꿔서 계산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이렇게 구해진다. 라는 걸 너희가 외우자라고 얘들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얘들아 외우는 거 되게 쉬워. 여보세요 이거 봐 이거 언니 얘들아 이거 이렇게 이거 괜찮니 얘들아? 내가 형광펜으로 근 대각선 AD가 자리도 바꾸고 모두 바뀌어서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얘들아 바뀌어 있는 거 맞아?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러니까 유리함수에서의 역함수는 이 형광펜 대각선의 자리와 부호를 동시에 바꿔주시면 되겠네. 야 외우기 간단하지 않아 얘들아 이거 외우는 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거 파란색은 너희가 한번 해보는 거고 빨간색은 이제 너희가 외워놓고서 쓰는 것이고 항상 유리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할 건데 너희가 이제 역함수는 이렇게 구한다라는 걸 외웠으면 좋겠는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얘들아 오늘 여기까지가 뭐 내용 설명 내가 유리함수 내용 설명을 좀 한 거여서 얘들아 니네 있잖아 다음 시간에 이거 문제풀이 들으려면 여기에 대한 상당한 복습이 필요해. 그래프 그리고 막 접근선 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문제풀이를 못 따라오게 된단 말이야. 그리거나 그려진 걸 식으로 쓰는 건 기본이 되는 거잖아.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거에 대한 백지 복습은 좀 철저하게 얘들아 꼭 검사를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얘들아 백지 복습은 하는 거야. 백지 복습은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알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백지 복습 철저하게 좀 해서 다음 시간에 얘들아 이거 문제풀이 할 때 너희가 한번 쭉 한번 보고 얘들아 내가 뭐 프로라는 숙제도 없잖아 얘들아 쭉 한번 보고 너희가 이제 열심히 좀 해왔으면 좋겠고